안녕하세요. 핑크윙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파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파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저와 저희 팀이 음향, 소리, 음원, 노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방법들을 동원해서 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시간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좀 했죠. 그러다가 예전에 제가 올렸던 글이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FFT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이 글입니다. 파이썬에서 수행해본 간단한 FFT 코드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시험 신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죠. 여하튼 이 글을 보다가 새롭게 테스트도 할 겸,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STFT라는 것도 소개를 할 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시험 데이터는 사인 웨이브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공식에 따를 겁니다. A는 앰플리튜드고요. F가 주파수, 2파이 FT로 표현을 하면 F가 주파수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 블로그에서 긁어서 쓰시면 돼요. 여기에서 새 파일을 하나 열어서 FFT and STFT라고 해두죠. IPy MB 파일로 만들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붙여 넣고요. 네, 인터프린트 선택해주고 실행됐네요. 요건 그냥 시험 시그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음원을 쓰면 좀 데이터가 복잡하니까 이제 시간 영역과 데이터들을 모으는 걸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타임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mp arrange 명령을 이용해서 0부터 10초까지 0.001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고 나서 보면 타임은 이렇게 생겼죠. 0, 그다음에 0.001, 0.002 이렇게 가요. 얘의 크기는 10초 동안 0.001이니까 만 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이라는 걸 시간 축으로 쓰는 거죠.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타임을 사인 웨이브라고 아까 만들어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첫 번째 인자가 앰플리튜드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1, 2, 4로 하고 프리퀀시를 10Hz, 5Hz, 1Hz로 하는 변수를 sin 1, 2, 3를 만들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보려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플랫 명령으로 그리면 되고요. 라벨은 이렇게 sin 2파이t를 다 그냥 계산해 버렸어요. 2파이t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 보면 바로 눈으로 보이시나요? 크기가 1인 빨간색, 크기가 2인 파란색, 크기가 4인 녹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2초잖아요. 2초 지점에 녹색이 두 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초에 두 번이니까 1초에 한 번이죠. 그래서 1Hz.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한 꼭지점만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그래서 2초에 10번 지나갔으니까 1초에 5번 지나간 거고 5Hz. 얘는 색이 실래요. 만든 대로 그대로예요. 됐습니다. 이제 요걸 더할게요. sin 1, 2, 3를 그냥 더해 볼게요. 이 더한다는 건 x축은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x축은 그대로 있고 x축은 그대로 있고 y축에 있는 값들이 요 자리랑 요 자리 같은 x축에 대해서 값들이 세 개의 그래프가 다 값이 더해지는 거예요.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이하죠. 그죠? 삼각함수 주파수가 각기 다른 삼각함수를 더했는데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요거를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를 sin 1, 2, 3와 sin 1, 2, 3를 다 더한 sin sum이라는 변수를 다 더했습니다. 제일 주파수가 느린 아이가 제일 크게 큰 흐름을 가지고 이 까만색에서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녹색과 파란색이 막 실려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신호는 sin sum이라는 변수이고요. 이 신호는 결국 내가 만들었잖아요. 1Hz,
5Hz, 10Hz의 성분들 딱 세 개의 주파수 성분만 더해진 거예요. 난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이제 FFT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FFT는 요거는 위키백과에 FFT 문서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따왔어요. 여기 빨간색 구형파 신호를 만들려면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의 정형파 신호들을 더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파수 분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GIF 되게 좋아하는데 주파수 분석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빨간색 시간 영역의 그래프는 이 파란색 주파수 영역의 그래프와 같은 거예요. 위에는 자, 빨간색 시간 영역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크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 이 사이에 자글자글하게 움직이는 거, 더 자글자글한 것들, 이런 정형파가 삼각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형파들의 조합인 거예요. 쫙 펼쳐지는 거. 네, 이런 거 만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별로 얼마가 있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요거 분석해 볼게요. 자,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는 공식은 넘파이를 이용할 때는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n은 만 개예요. 그 사인섬의 크기고요. k는 그걸 가지고 넘파이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0부터 9999까지 값을 매겨놓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순서인 거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그리고 FS는 뭐냐면 요게 이제 헤르츠예요. 1000헤르츠예요. 1kHz죠. FS는 샘플링 타임의 역수거든요. 내가 샘플링 타임을 0.001 1ms라고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S는 그의 역수 1kHz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이제 그 1kHz를 n개를 n을 1kHz로 나누면 간격이 10인 거죠. 그러니까 10Hz 단위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Hz 10개, 10개 단위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놓고 요걸 계산하는 거죠. 요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K가 0부터 만 개까지, 그러니까 9999까지 있고 그걸 T로 나눠버렸으니까 이제 0, 0.1, 0.2, 0.3 이렇게 가요. 이건 이제 간격입니다. 헤르츠 단위에 0Hz, 0.1Hz, 0.2Hz, 0.3Hz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절반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5000Hz까지만 본 겁니다. 이래 놓고 넘파이가 제공하는 FFT를 진행을 할게요. 네, 이제 여기에 보관됐고요. 요거 그래프로 확인해 볼게요. 그래프를 두 개로 그릴 거고 하나는 시간 영역의 그래프, 하나는 주파수 영역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신호죠. 사인섬 원신호고 그 원신호에는 이렇게 1Hz, 5Hz, 10Hz의 주파수 성분이 있다가 된 거예요. 겁나 멋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눈으로 무슨 수로 얘의 주파수를 다 맞추겠어요. 이 큰 건 맞출 수 있겠죠. 대충 2초에 크게 2번 흔들리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막 킬로헤르츠, 막 메가헤르츠 단위로 흔들리는 신호들은 눈으로 확인 못 합니다. 또 되게 많은 신호가 이제 섞여 있는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랬을 때 이런 FFT라는 작업을 수행을 해보면 주파수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좀 볼게요.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실행해 두고 concatenate는 뭐랬냐면 sin 1, 2, 3와 sin sum까지 다 했어요. 이거 이제 어떤 결과가 나는지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면 concatenate, numpy가 제공하는 concatenate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이어 붙인 거예요. 0부터 10초까지는 10Hz 성분만 있고요. 10초부터 20초까지는 5Hz 성분만 있고요. 20에서 30초는 1Hz 성분만 있어요. 그리고 요걸 다 더한 게 사인썸이잖아요. 그게 뒤에 또 10초간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사인 컨캣이라고 제가 변수명을 잡았을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0초부터 40초까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1Hz, 5Hz, 10Hz 성분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간 영역의 데이터는 자세히 보면 10초까지는 성분이, 그러니까 10초, 20초, 30초를 넘어설 때마다 주파수 성분이 아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으로 FFT를 하면 그게 반영되지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 STFT예요.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신호를 요 구간 잡아내요. 요렇게만. 여기만, 이 구간만 딱 잡아서 요렇게 끊는 거죠.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만 퓨리어 트랜스폼을 합니다. 또 그 다음 요 구간만 씌워 가지고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요 구간만 씌워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 간격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 부르냐면 윈도우 랭스라고 부르고요. 그 윈도우와 윈도우들이 서로 겹친단 말이죠. 요걸 오버랩 랭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설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FFT 결과들을 모아서 보여주겠다인 거예요. 모아서 보여주겠다. 조금 확대를 할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먼저 FFT 말고 STFT를 한 결과를 받아와서 그걸 피칼라 메시라는 함수로 그리는 코드를 먼저 만들어 둘게요.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이파이에서 제공하는 STFT 함수입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신호를 넣고요. 샘플링 타임을 알려주고요. 요거 NPERSEG 요게 뭐냐면 요 구간을 의미합니다. 요 구간. 그리고 이 사이파이 STFT는 요 별도의 설정이 없으면 오버랩 랭스는 이 윈도우 랭스의 절반을 잡습니다. 그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요 함수 적용을 해서 갖다가 놓죠. 요딴 식으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칼크 STFT 500 이제 그 윈도우의 구간을 500으로 해봐 라고 해보는 거죠. 자, 요렇게 됩니다. 어때요? 그죠? 반영된 것 같아요. 10초, 20초, 30초를 경계선으로 해서 주파수가 각각 다른 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천 해볼게요. 윈도우의 길이가 튜닝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아까보다는 보다 더 선명해지죠. 그러면 마구 늘리는 게 좋나? 더 선명해졌네요. 더 늘려볼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구간. 이 10초를 경계선으로 해서 양쪽이 서로 침범하고 있죠. 10초까지는 10Hz 성분만 있어야 되는데 5Hz 성분이 만큼 겹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적정한 간격을 잡는 것도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여하튼 STFT라는 건 뭐냐? 그 전에 FFT는 뭐냐? FFT는 시간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요걸로 볼게요. 시간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거기서 주파수 성분을 찾아주는 작업이다. 그런데 전체 시간 영역을 한 번에 처리해버리면 주파수 성분을 다 찾긴 하지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설정에 따라서 적절한 길이로 겹쳐가면서 시간 영역의 데이터를 잘라내고 그 잘라낸 데이터를 각각을 FFT를 수행을 해서 그게 STFT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 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걸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그러면서 재미있는 소리의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